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문맥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문맥적 의미를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상여, 하여, 단여, 다여, 동여, 반여, 유여, 이여 이런 관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를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만이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쑥 들어가 보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2번에 보세요. 쑥 들어가기 2번에 보니까 세부 영역의 의미의 종류 지난주에 했죠? 단여, 다여, 동여, 반여 보셨습니다. 단여, 다여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기, 반여의 종류, 유여와 이여를 구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갑니다. 1번, 7번 들어갑니다. 밀주칭 기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 거기 유제 문제에 보니까 유제 7번에 보니까 밀주칭 기억이 뭐라고 나왔냐? 지운다 앞에 생략하고 책임을 지우다요. 그러면 이때 지우다는 무엇의 의미가 가장 가깝냐? 이걸 머릿속에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떠올려야 돼. 책임을 맡다, 책임을 지다 이런 뜻이야. 이랬을 때 1번 애가 보채서 저지 질새가 없다. 1번에 보니까 뭐라 나왔냐? 2번엔 저지 지다요. 그러니까 애가 적절한 시기에 저지를 먹어줘야 돼요. 근데 애가 저지를 먹지 않으면 어쩌죠? 저지 불어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나온 저에서 저지 흘러. 이게 저지 지는 것이야. 저절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다음. 당연히 2번에 병역 의무를 지우다에 지우다가 맞다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3번은 말입니다. 뭘 이야기하지? 상태의 변화야.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1시간이 넘게 앉아있었더니 치마에 주름이 치고 말았다. 상태 변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 없던 것이 생겨난 상태의 변화야. 다음.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내리 3번을 치고 말았다. 4번은 가장 거리가 멀지. 뭐죠? 패하다. 싸움에서 패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그 다음 들어갑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러분 보시는 1번. AT 중 사전적 뜻으로 바르지 아니한 것은 사전적 뜻으로 바르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갑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왜? 국어 사전에 실려있는 지시적 의미를 찾아야 돼. 자, 1번 신문이 특정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도 공정성을 A번 담보하다. 그죠? 담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빌리는 대신에 뭔가를 저당으로 잡히는 거야. 그러므로 문맥상으로 볼 때 무엇에? 보증 이것과 의미가 같아. 그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은 지지 후보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견과 주장,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맞죠? 다 이어서 표명이 보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독자 역시 자기의 지지선언의 함의가 뭐야? 안에 숨어있는 속뜻이야. 그죠? 맞죠? 함의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 지혜로운 눈입니다. 해안,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번의 담보, 1번에 뭐라 나와서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이 아니라 보증하는 이런 뜻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이어서 B번, C번, D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들어갑니다. 밀주칭 기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걸 찾기입니다. 2번 문제는 상당히 좀 헷갈리는 문제네요. 다 의타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이 새로운 사현상으로 해석되며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때 거기 나오는 새로운 문제란 말이 나오는데 일단 써놓을래.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놓고 1번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야. 1번의 문제는 말입니다. 관건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학벌이 관건이 아니라 사람 됨이 먼저야. 그러니까 뭐야?
뭐뭐에 우선하다 이러한 뜻이다. 다음 2번 이 문제는 중학생이 풀기엔 너무 어렵다. 이때 문제는 말입니다. 뭐죠? 해답 또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야. 자 2번 문제 보세요 할 때 2번에 답이 몇 번이야 하고 답을 구하는 게 여기 2번에 나오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미래 사회에는 과학 만능주의 부작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문제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뭐죠? 과학 만능주의는 해결해야 되죠. 그러므로 말 그대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야. 그렇죠? 다음 4번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이때 4번에 나오는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살펴볼 수 있으며 또는 뭐죠? 연구 대상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 대상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말입니다. 결국은 1번과 2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번과 4번을 답으로 골라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하는 게 답이 3번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보기에 만약에 3번이 없다면 4번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1번과 2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고 3번과 4번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적절한 건 답이 3번이어야 되며 3번이 없다면 4번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문맥적 의미를 찾는 문제라고 합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3번 보십니다. 저지방 식단의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했을 때 3번에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릴래.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가다는 뭐죠? 유지되다, 유지하다의 뜻이야. 유지되다, 유지하다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번 냉장고에 넣어두자는 금세 맛이 간다. 1번은 뭡니까? 변질이죠. 뭐뭐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변질은 부정적으로 변한 게 변질이잖아. 다음 이어서 2번 새신이 채 2달을 못 가다니 이때 가다는 뭐야? 유지되다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3번 그러므로 다음 몇 번이어야 돼? 당연히 2번이어야 돼. 그쵸? 다음 3번 설명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건 뭐야? 여러분 자신은 흘러가다. 뭐라고? 초점이 흐려지다. 이런 뜻이다. 그쵸? 다음 4번 오늘 내가 소개해준 남자에게 호감이 가니? 이때 4번은 당연히 뭐죠? 관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것, 즉 유지되다의 의미를 그대로 가는 건 몇 번이야? 2번이어야 된다. 그쵸? 다음 4번 네덜란드 천재가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랬을 때 그 자르는 다음에 뭐죠? 행위란 말이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른 다음에 행위란 말이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자르다는 뭐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두 동강 내다 두 토막 내다. 그렇죠? 이런 뜻이 있죠. 이랬을 때 1번 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른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때 여기 나오는 1번이 가장 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어야 돼? 1번이어야 돼. 2번 2번은 문맥적 의미를 묻고 있기 때문에 뭐야? 해고하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3번 그는 딱 잘라서 제시한 조건을 거부했다. 3번은 좀 그렇지만 이런 지하에 어떻게? 매정하게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다음 그는 거래처 뇌물을 단호하게 잘랐다. 이때 4번은 뭐죠? 말 그대로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죠.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음 이어서 답 나왔죠? 이어서 5번 다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심하면 환청을 듣고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게 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거기 나온 05번은 말입니다. 뭐죠? 듣다요. 이때 듣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청각인상이야. 귀로 듣는 것이야. 그러므로 답이 당연히 몇 번이야 돼? 1번이야 돼. 빗소리가 들리다. 청각인상이죠. 그러면은 2번 봅시다. 2번은 뭐죠? 이렇게 할래. 직접 들은 건 아니지. 전에 들었어요. 전언이야. 3번은 뭐죠? 이 약이 두통에 잘 듣는다. 뭐죠? 효과, 효염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정말 말 안 듣는구나. 그죠? 말 그대로 이때 듣다는 뭐죠? 수긍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 수긍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정말 말 안 듣는구나. 너 정말 내 말을 수용하지 않는구나. 수긍하지 않는구나. 그쵸?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듣다의 의미를 가진 건 당연히 몇 번? 1번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다음 이어서 6번 들어갑니다. 기억, 니을의 문맥적 의미, 기억, 니을의 문맥적 의미와 그 예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자, 그냥 밑에 들어가 볼까요? 마고자는 방한용이 아니면 그 모양새다. 그러니까 우리 실화하면 그 모양, 품새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야. 그러므로 그 밑에 1번 모양의 댐댐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다음, 방한용이라면 덧저고리가 있고 잘 덧저고리도 있다. 화려하고 찬란한 무늬가 있는 피단마고자나 소음을 둔 곳은 촌스럽고 청초한 견마고자가 원격이다. 그러기 예전에 노인네가 겨울에 소탈하게 방안을 삼아 입으려면 이때 삼다는 말입니다. 일단 놔둘래요. 그죠? 다음 쓸까? 거기 나오는 이쪽에다 쓰렵니다. 여러분에게 문법적인 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만은 삼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 하지? 문법적으로는 불완전 타동사란 말을 써요. 불완전 타동사란 말을 써서 앞에 주어, 목적어, 부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녀를 비서로 삼았다 이거야. 이렇게 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 나오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며느리 삼았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다음 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있던 지문의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밑에서 한 가운데입니다. 아니 속으로 짝 붙으며 앞뒤가 상그럽게 돌아가야 하니 깃 하나만 보아도 마고자는 봐주손씨를 몹시 타느니야. 이때 거기 나오는 타다란 말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써야 돼. 필요로 하는 이런 뜻이야. 반솜씨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3번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4번. 니을번 다나다는 말 그대로 단정하고 아다마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단정하고 아다마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건 3번이죠. 3번 문제는 조금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밑줄 친 기억과 동일한 의미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박스나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지? 수작이란 말이 있어요. 별로 좋은 자는 아닌데 여기 나오는 수작에서 이것이 줄수예요. 또 불수야. 이건 여러분 따를 작자야. 그러니까 술을 부어주고 술을 따는 거야. 장에다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말로는 뭐라 하냐? 이 말은 아닌데 이렇게 써요. 맞춤법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커니 작거니 이런 뜻이야. 술을 구원하고 주고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작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 수작이란 말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국어학적으로는 의미의 타락을 가져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작이 원래 술을 주고받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은 뭘로 쓰고 있어?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부정적 의미로 쓰여. 이리 했을 때 거기 나오는 밑줄 친 기억은 말입니다. 뭐죠? 대화란 뜻입니다. 뭐라고? 말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야. 왜냐하면 밑줄 친 기억 앞뒤로 뭐라고 나오냐?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나오거든. 그러므로 말입니다. 1번. 자, 들어갑니다. 내 놈이 나를 속이려고 엉뚱한 수작. 이때 1번에 나온 수작은 뭐야? 음모 또는 음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부정적 의미죠. 다음 두 번째. 2번. 내가 지금 한 수작을 보니 부하통이 치미는구나. 이때 거기 나오는 2번에 나오는 수작이 나오는데 이때 수작은 어떤 의미가 있어? 좋지 못한 행동 또는 행위를 이루는 말입니다. 일단 3번은 빼고 말입니다. 그건 4번은 앞뒤에 주고받는 사이들의 수작. 이때 4번의 수작이 지금 여기 나오는 대화 또는 말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만 3번에 나온 수작은 말입니다. 여기 나온 숫자 무슨 숫자야? 빼어날 숫자야. 근데 아주 뛰어난 작품이란 뜻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3번은 가장 거리가 멀고요. 답은 당연히 4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기 나오는 1번, 2번, 4번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다이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 나온 3번과 이건 말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지? 이의관계에 있어요. 동음, 이의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음, 이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8번 들어갑니다. 8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장자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장자는 너무 어려워. 그거 뭐 요즘 시각으로 보면 철저히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단어에 의미하는 바가 가장 이일적인 것은 무엇이냐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했는데 미음 빼고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언어학을 전공하다 보니 말에 관한 말을 때 이때 말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언어란 뜻입니다. 언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추상적 의미의 언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장자의 말을 떠올린다. 이때 장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했던 경구,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산채로 잡기 위한 것이다. 뜻을 얻으면 말을 버린다 해서 거기 나오는 니은, 디귿, 니을은 모두 다 뭐냐? 구체어들이에요. 즉 뭐죠? 우리가 하는 장자의 말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문맥적으로 우리가 야 너 말 좀 해 할 때 이건 말이지만 이건 장자가 말하는 철학적 의미의 말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뜻이 가장 이해적인 건 1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야. 맞지? 그렇죠? 다음. 이어서 이번에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8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이번엔 9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9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밑줄 친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주고 있네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심신이 지치고 육체가 피로해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홀로 한가하게 자신을 돌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학은 일종의 보너스이다. 이 한가한 틈을 타서 이때 타선 틈을 타니까 기회를 이용하여, 그쵸? 그 틈, 기회를 이용하여 잠깐인 동안이나마 일상생활에서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더불어 호흡하고 느끼고 노래한다면 정신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때 거기 나오는 타다가 무슨 뜻이라 했지? 기회를 이용하다의 뜻이라겠죠. 근데 1번은 뭐죠? 오르다의 뜻입니다. 산을 타다, 나무를 타다. 전부 다 오르다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이 당연히 어둠을 타고 도망치다 있으니까 이용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어서 3번은 말입니다.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는 붉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즉 적색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4번은 말입니다. 목이 탄다. 이거 똑같아. 뭐라고? 메마르다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회를 이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히 몇 번? 2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어서 10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소리를 듣게 했다. 기억에 듣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청각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소리가 들리면 귀로 듣는 걸 듣다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기억과 뜻이 가장 같은 건 무엇이냐? 당연히 1번에 듣다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2번은 뭐냐?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 나오는 2번도 청각인상 아니겠습니까? 3번, 이 약은 다른 약보다 나에게 잘 듣는다. 이미 했죠. 뭐라 했지? 내가 효과 또는 효염이라고 말씀드렸다. 효과 또는 효염이라고 말씀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은 말입니다. 뭐 어떤 뜻이 있지? 떨어지다의 뜻이 있어요. 이랬을 때 당연히 뭡니까? 이건 이의관계에 있지. 동음 이의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박스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서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을 전달받다의 뜻이 있다고 밑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2번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는 뭐죠? 밑에 보시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감각기관을 통해 알아차이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뭡니까? 능동적이네. 주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건 대단히 피동적이죠? 그렇죠? 내가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찌해야 돼? 행동을 잘해야겠지. 이와 똑같은 건 몇 번이냐? 당연히 1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나오는 1번과 2번이 둘 다 귀로 듣는 것인데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2번은 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1번은 나는 아내에게 그런 말 듣고는 못 참았을 때 거기 나오는 해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정확히 뭐야? 1번이다. 하지만 이건 뭐지? 전달받는 것, 직접 듣는 것이죠. 둘 다 청각이상이지만 이건 직접 듣는 것, 이건 전달받는 것. 그렇죠? 됐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11번. 11번 문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의 안에 밑줄 친 그림과 문맥점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엄숙함과 경건함이 잘 드러나도록 그린 그림이야. 그치? 됐습니까? 이때 여기 나오는 엄숙함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적 세계죠. 뭐라고? 대단히 추상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적 세계, 즉 추상적 세계를 아주 잘 밖으로 표출한, 즉 표현한 그림이다. 이런 이야기요. 그랬을 때 1번은 제가 보기에 거리가 머네요. 애착 감정으로 간절히 바라다 내가 고국을 그리다. 보고 싶어. 그죠? 그리다 또는 그리워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거리가 머네. 다음 거기 나온 2번, 3번, 4번 보시는데 4번 마음으로 상상하나 떠올리다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다. 이건 상상하다의 뜻이는데 문제는 선생님 2번과 3번은 둘 다 뭐죠? 표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보세요. 연필, 붓 등으로 모습이나 형태를 이루어내다 풍경을 그리다. 맞죠? 다음 3번 글 따위로 나타내다. 인간의 고뇌를 그린 소설이야.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의 고뇌를 표현한 소설이야. 그러니까 둘 다 표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2번, 3번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는 풍경하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뵙게 되는 거야. 즉 구체적 세계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거지만은 여기는 내적 세계를 어떻게 밖으로 표출한 거야. 어디에 있어? 3번에 있지. 고뇌는 내적 세계 아닙니까? 인간의. 그걸 밖으로 표출한 건 바로 2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돼? 2번이야 돼. 선생님 1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12번. 거기 12번에 뭐가 나왔냐?
샘과 바다 관계는 무엇이냐? 샘이 모여야 바다가 되죠. 그렇죠? 샘이 모여야 바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박스에 있는 질문을 읽지 않더라도 거기 나오는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거기 입에는 빛과 그림자는 반이 관계있기 때문에 일단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에 비와 구름이 있는데 비와 구름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뭐죠? 인과관계야. 구름이 모여야 비가 되죠. 다음 4번은 도구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싹과 열매는 뭐죠? 싹이 결국 모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선생님, 거기 나오는 그러면 구름이 모이면 비가 되니까 1번, 3번 답이 둘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문제는 싹과 열매는 둘 다 유사관계에 있다. 둘 다 식물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비와 구름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유사관계의 합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그냥 인과관계로 봐달라. 그의 답이 몇 번? 1번이어야 된다. 따질 게 많네요. 답이 두 개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거기서 답을 골라내줘야 돼. 그치? 12번도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은 뭐요? 유사한 합성관계다. 그죠? 둘 다 식물이라는 점. 그죠? 하지만 비와 구름은 유사합성관계가 아니라 구름이 모이면 비가 되니까 비가 만들어진 도구가 무엇이야? 구름이야. 그래서 도구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악어와 악어새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지? 상보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강과 물고기 이런 식으로 오면은 뭐라 하지? 우리가 생존관계에 있다고 이런 식의 말을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해. 그렇죠? 우리가 상여, 하여, 단여, 다여, 동여, 반여, 유여, 이여 말고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에 거기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문맥적 의미를 살려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1번 볼까요? 박스 볼까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관념이 희박하다. 이때 경제관념이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상태가 약하다는 뜻이야. 경제관념이란 정신상태가 허약하다의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1번 그는 응석바위로 자라 자립심이 희박하다. 이건 맞았네. 그렇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공간엔 산소가 희박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때는 정신 상태와는 거리가 멀죠. 적다란 뜻입니다. 그렇죠? 이 공간엔 산소가 희박하다. 그러면 이건 적다란 뜻이야. 산소의 농도가 아주 적어 비중이. 그렇죠? 문맥적 의미입니다. 다음 2번. 자, 박스 읽어볼까요? 소득 창출력 또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떨어진다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야? 딴 것만 못해. 외모가 그녀에 비해 떨어져. 그녀에 비해 부족해. 그쵸? 다음 3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읽겠습니다. 하지만 금융배제청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면서 은행을 무색해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이때 거두다는 말입니다. 거두다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세금을 거두다. 세금을 모아서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두다는 여기서 거두다는 어떤 결과를 낳게 한다는 뜻이죠. 승리를 거뒀다. 승리란 결과를 낳게 했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렇죠? 승리를 낳게 했다. 이런 뜻이죠. 4번 버리다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에 버리다가 있고 버리다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버리다와 버리다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이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라고? 거리야, 거리. 거리 간격이야. 거리 간격. 발을 벌려. 책상 사이를 벌려. 그렇죠? 팔을 벌려. 나머지는 기타 모두 여기야. 사업을 벌이는 거요. 도박을 벌이는 겁니다. 물건을 늘어놓는 것도 벌이다요. 싸움을 벌이는 것도 이거야. 모두 벌이다요. 단지 간격, 거리를 의미하지만 벌리다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벌이다인데 이때 벌이다는 말입니다. 이때 벌이다는 자기 사업을 벌이니까 가게를 차리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D는 그들은 만나게 하면 입심을 벌인다니까 이때 입심을 벌인다 해서 벌이다는 말입니다. 다툼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툼을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나온 D는 가게를 차리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동그라미 4번에 입심을 벌인다는 다툼을 벌이다. 다툼이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 가장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어야 돼? 4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다 이어서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적절한 어휘 찾기를 한번 살펴보겠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구분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유제 8번 들어갑니다.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 나오기를 먼저 1번 오해 보세요. 오해는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 오해죠. 두 번째 오인은 어떤 사람을 잘못 인식한 것을 잘못 깨달은 것, 잘못 인식한 것을 우리가 오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의 어긋남을 의미합니다. 4번의 오진은 병을 잘못되게 진료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진다는 거. 당신 암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아니야. 이건 오진이죠. 잘못 진찰한 것을 가지고 말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해는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그렇죠? 오인은 어떤 사물을 잘못 인식한 것. 그렇죠? 오진은 병을 잘못 진단한 것. 오류는 논리적으로 어긋난 것. 이런 뜻이다. 자,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뇌사 판정과 관련한 장기이식 문제에서 뇌사가 사망의 기준으로 정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의 경우 상관없이 무조건 장기를 떼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뇌사를 옹호한 사람들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야. 그러므로 오해란 말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죠? 아니, 오지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오류란 논리적인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3번, 4번 답이 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물을 잘못 보는 것은 오인이야. 그래서 군대에서 오인사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멧돼지가 지나가는데 그게 적인 줄 알고 인민군인 줄 알고 총을 쏴버렸어. 오인사격이야. 그렇죠? 오해. 어떤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라고 합니다. 맞죠? 다 이어서 1번 들어갑니다. 1번에 뭐가 나왔냐?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리얼리티는 사실의 객관적 제언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외면적 흉내에 그치면 그것은 무엇밖에 되지 못한다. 외면적 흉내에 그쳤어요. 그러면 2번과 3번 답이 아니겠죠? 객관적이나 사실적이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편 타당성 있게 반영하는 게 객관적 또는 사실적이야. 객관적 사실적이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객관적 사실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므로 1번의 주관적은 피상적이야. 근데 것만 따르는 것은 뭐야? 피상적이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외면적 흉내니까 피상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다 피상적 진실이라고 써보세요. 기억에 피상적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피상적 진실의 밑줄, 그 옆에 내면적 필연성 밑줄, 둘은 반의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 진정한 리얼리티다.
피상적 진실은 절대로 뭡니까? 진정한 리얼리티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므로 피상적 들어가줘야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네. 다 이어서 2번 들어갑니다. 가정대에서 무엇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뭘 실현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첫째,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 두 번째,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보육설의 확충. 셋째, 호주제 재검토. 거기 보니까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는 한국 사회가 남성들 중심으로 사회 문화와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성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두 번째, 남녀가 둘 다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육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한다는 점이고, 세 번째, 남성 중심의 호주제는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남자는 무조건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밥해야 되고 이걸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남녀 평등을 구현하는 세 가지 대책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남녀 평등을 포함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당연히 1번에 있죠. 4번에 있죠. 성평등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성평등이 답이어야 돼요. 다음 이어서 3번 들어갑니다. 빈칸 기억에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거기를 쭉 보시면은 1번 유지는 뭐야? 우리가 유지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유지란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것이야. 지속을 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말인데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뭐냐? 거기 나온 2번의 지속이야. 3번의 지연은 늦어지는 것이죠. 어떤 시점보다 늦어지는 것이야. 기차 도착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 유예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에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야. 그랬을 때 결국에 박스를 한번 읽어보면 뭐라 나오냐? 민주주의란 말은 현대 인류의 가장 오래된 화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공감은 광범위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참으로 치열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상을 향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제 조건에 관한 논쟁은 종결없이 해서 결국은 여기에 지속이냐 유지냐 이거예요. 이리 했을 때 유지가 들어와도 되고 지속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 어떤 말이 쓰여 있냐면 종결 없이 되어 왔다요. 이리 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 유지를 넣지 않고 지속을 넣어버리면 어쩌냐? 이 뜻을 가져요. 끊기지 않는 거나 종결이 없는 거나 같은 거지. 그럼 뭐가 돼? 역전압이 돼버려. 역전압이 돼가지고 같은 말이 같은 거 두 번 겹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유지가 오는 게 더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유지로 해주십시오. 밑에 나오는 설명은 말입니다. 유지로 나와 있는데 답이 지속으로 되어 있어요. 고쳐주세요. 뭘로?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몇 번으로? 1번으로 고쳐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 고쳐진 책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좀 봐주십시오. 다음 거기 나오는 4번 5번은 풀어볼 필요가 없는 것 문제예요. 4번 5번은 특별히 풀어볼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번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가. 이랬을 때 거기를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6번에 기업과 니은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는 대표들을 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저와 똑같이 먼저 보세요. 먼저 선임이란 말이 있고 선출이란 말이 있는데 선임은 뭐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함 이런 뜻이야. 반장 후보자 5명 모아놓고 선생님이 야, 너 철수야 너 반장해. 이건 선임이야. 선출은 무엇이냐? 선거란 요식행위를 거쳐 투표를 통해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뽑히는 것이 선출이야. 지방자치제 단체장 또는 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뽑죠. 그러므로 선출이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이번에 뭐가 나왔지? 위임이란 말이 나오고 일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임이란 말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야. 이건 전체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어쩌죠? 부분적이죠? 그러니까 임기 내에서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임기가 끝나버린 다음에 할 수가 없어. 일시적으로 우리의 권한을 그에게 맡긴 것이야. 뭐죠? 그러므로 임해야 돼. 그러므로 문맥상 선출과 임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선출과 임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안에 있는 지문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십시오. 안에 있는 지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7번 들어갑니다. 기억니은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들어가면 읽으면서 봐버리겠습니다. 구조주의에 이바지한 유럽의 문필가는 일본의 번지체계의 흥미를 느끼며 이것은 유럽의 공간성에 대립하는 시간성의 표징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유럽에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곳에서는 주소를 가지고 찾기 매우 쉽다. 적절한 골목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리에 고유한 이름이 붙어있고 번지 수는 좌우 홀짝으로 1년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느 건물에 매겨진 주소가 파리 라스팔 거리 220번지라면 그 건물은 220번지와 224번지 가운데 있고 그 건물 맞은편은 221번지와 203번지가 있을 거라고 비교적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서양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짝수, 여기에 홀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222번지가 있으면은 이 앞에는 당연히 220번지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224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바로 옆집은 224번지야. 대신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 221번지와 223번지가 여기에 있고 225번지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찾기가 아주 쉽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주소 체계를 본뜬 우리의 경험을 보면 살 수 있다. 모든 거리에서 이름이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번지수가 기하학적 질서의 바탕을 두지 않았다. 222번지 옆이나 건너편에 반드시 223번지가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두 건물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흔하다. 일본, 한국에서는 220번지가 뜻하는 것은 그 번지 건물이 223번지 건물에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서구식 번지의 개념이라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222번지 건물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223번지가 옛날 시골에 가면 이만큼 있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첫 번째 지어진 건물이 222번지, 두 번째 지어진 건물이 223번지. 여기다 건물 지으면 얘가 224번지가 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건물들이 도대체 언제 지어지느냐? 지어진 순서를 가지고 번지수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야. 거기에 나오기를 다시 말해서 222번지라는 숫자는 그 건물이 222번지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한참 있다가 223번지가 들어섰다는 이야기야. 유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므로 여기는 대체로 우리나라나 일본은 시간적으로 먼저 지어졌느냐 아니냐. 여기는 뭐야?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냐. 이거 가지고 한다. 그래서 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맨 위에입니다. 번지의 개념이 유럽은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는 공간적 개념으로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시간적 개념으로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어야 돼? 3번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가로 안에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기는 밑에 있는 단어를 다 집어넣어갖고는 안 돼. 1번, 2번, 3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문장을 살펴봐야 한다. 문장 속에 집어넣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어의 5대 어문 규정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